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원종 콜로라타 키우기예요. 제가 이제 키우기 수월하면서도 예쁜 다육이를 몇 개를 추천을 할까 하는데 그 중에서 원종 콜로라타 교배되지 않은 원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콜로라타 이 아이가 치아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치아와 모모타로, 도테랑 이런 애들은 같은 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치아와 엔시스, 치아와 린제, 도테랑 요런 애들이 뭐가 틀릴까? 좀 이름이 다른데 약간 뭔가 틀리겠지 키우면서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키웠는데요. 거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테랑 같은 아이들에도 이게 키우는 그 환경에 따라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얼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차이? 그래서 전혀 차이를 못 느껴요. 치아와 엔시스, 치아와 린제. 네, 치아와 엔시스가 그 콜로라타, 도테랑 요런 애보다 입장 간격이 이렇게 좀 넓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아이는 치아와 엔시스는 아니고요. 플로라. 요 아이도 새로운 신종 교배종이에요. 이렇게 교배종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온 지는 얘도 좀 됐는데 요즘에 와서 많이 또 예뻐라 하는 많이들 좋아를 하는 다육이 중에 플로라. 요 아이는 치아와 그러니까 치아와 도테랑 치아와 엔시스 제가 다 키워봤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원종 콜로라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숭아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햇볕이 좋고 잘 드는 곳에 키우면 예쁜 색을 볼 수 있는 게 그 복숭아빛, 환상스럽죠. 복숭아. 아주 달달하게 달콤한 색을 내는 콜로라타인데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원종자는 교배가 되지 않고 원래 그 본 유전적을 가진 애들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종자를 붙여요. 교배를 했거나 안 했거나 안 한 애들은 원종자를 붙여서 원종 콜로라타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권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또 많이들 몰라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옛날 다육이거든요. 옛날 다육인데 색감이 그냥 일반 콜로라타보다 훨씬 예쁜 색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교배를 되게 많이 해서 나오거든요. 이 플로라 같은 경우에도 색깔 보세요. 뒷입장이. 이 아이가 꼭 저기 드래곤, 블루 드래곤 있죠. 블루 드래곤 물들지 않으면 약간 그런 빛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성장점 그 손톱인데가 새빨개 갖고 예쁜데 이 아이는 저희 그 플로라랑 좀 약간 달라서 제가 그걸 또 이제 낙상을 시키는 바람에 새로 또 플로라를 드렸는데 이 아이가 10,000원 주고 데려왔어요. 근데 만 원짜리가 있고 요즘에 8,000원짜리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드릴 때는 4,000원 정도 했는데 요즘에 가격이 그때보다 조금 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크기 차이도 있고 얘가 확실히 가격이 10,000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입장은 도톰하고 약간 색깔도 뒷입장이 빨갛게 물이 내려왔죠. 자, 요런 애들 교배종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배종이거든요. 요 지금 치아와도 요런 애들 교배종인데 도테랑 치아와 엔시스 요런 애들을 어떻게 구분 지을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초보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 치아와 엔시스 치아와 린제 이름표 그 분실하면요 못 찾아요. 그 주인도. 근데 이게 같은 도테랑이라도 어떤 애는 입장이 넓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입장이 길쭉한 애가 있어요. 그런 차이. 그래서 굳이 구분을 짓지 않는 게 좋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도테랑 콜라라타, 치아와 린제, 치아와 엔시스 이런 종류가 되게 막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옛날 다육이는 많이 물렸고 요즘엔 창들 그리고 새로 신종들 교배종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다육이는 요즘에 많이 좀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도 요 콜로라타, 치아와 엔시스, 모모타로 이게 왜 틀리냐? 일본에서는 얘를 모모타로로 불리고 외국에서는 치아와 엔시스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막 섞이다 보니까 약간 구분하기 어렵고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김새가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다 키워보니까 그 나중에 이름표를 진짜 4, 5년 키우고 이름표를 분실을 하면요. 그냥 다 도테랑으로 저는 불립니다. 도테랑. 콜로라타도 도테랑으로 불려요. 제가 콜로라타를 원래 이
그러니까 UI 그 원종 콜로라타를 보고 콜로라타를 시켰어요. 그때는 뭐 원종도 모르고 그냥 이름이 콜로라타 똑같으니까 그 콜로라타를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키웠던 거는 원종 콜로라타인데 거기서 그냥 팔기로 그냥 콜로라타 이렇게 판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시켰는데 요런 도테랑 같은 애가 와갖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원종이 들어가야 이렇게 복숭아빛 약간 보랏빛 비슷하게 물이 들어요. 요 아이 보세요. 약간 이게 진하게 물이 들면 약간 보랏빛이 돌아요. 그래서 되게 예쁜 다육입니다. 요런 빛이 돌죠. 요렇게. 요런 빛이 도는데 그래서 요 다육이는 좀 이름을 알고 있어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원종 콜로라타. 그냥 콜로라타는 요 도테랑처럼 생겼습니다. 치아와 뭐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이제 요런 애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교배를 해서 나온 애들이 요런 애들인 것 같아요. 플로라 요런 애들인데 블루 드래곤이 참 예쁘죠. 블루 드래곤이 그 몇 년 전서부터 2019년도서부터 유행을 하는데 걔가 좀 추위에 약해요. 블루 드래곤이. 그리고 더위에도 약해요. 그래서 요번에 사실 드리고 싶은데 걔가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저희 집에 작년에 제일 먼저 냉해를 입었던 게 블루 드래곤. 그리고 여름에도 좀 약간 더위를 많이 탔던 게 블루 드래곤인데 걔가 좀 사연이 길어요. 낙상이 좀 여러 번 되고 비실비실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제 블루 드래곤이 하나가 있으니까 안부를 묻는 분들이 있어요. 블루 드래곤 어디 갔냐고. 적심해서 얼굴이 나와갖고 너무 신기했고 입꼬지도 돼서 너무 신기했는데 제가 밑에다 떨어뜨렸습니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 데리고 오고 있어요. 밑에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그 인공화단이 있어요. 밑에. 그래서 인공화단이 있는데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거기 철문으로 막아놔갖고 참 곤란해. 예전에 제가 처음 키웠을 때는 막아놓지 않아갖고 떨어지면 바로 주워오고 했는데 문을 잠가놓으니까 매번 갈 때마다 경비실에 들려서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또 가져와야 되니까 그 불편해서 못 가져오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 블루 드래곤 많이 닮은 게 플로라예요. 플로라. 제가 예전에 이름표를 분실했을 때 요 이름을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이름이 뭘까요? 물어보는데 블루 드래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블루 드래곤하고 닮았구나 해서 보니까 진짜 많이 닮았어요. 근데 얘는 좀 물이 많이 들어갔고 전혀 좀 달라 보이는데 이게 물이 좀 덜 들었을 때 초록초록할 때 이 생장 그 손톱만 빨갰을 때는 좀 많이 닮아 보여요. 근데 플로라가 상당히 예뻐요. 얘가 도테랑까지 한마디로 콜로라타 뭐 도테랑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는데 물들면 원래 도테랑도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이제 초보 때 다육을 키울 때 이제 네이버에다 검색을 많이 해봐요. 그때는 유튜버가 없었으니까 다육 유튜버가 전혀 없었거든요. 외국에는 조금 있어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다육이 유튜버가 활성된 게 2019년도 제가 이제 다육이 그 핸드폰으로 영상을 띄우고 나서 본물 터듯이 많은 분들이 유튜버로 나오고 또 구독자님들도 저한테 이제 유튜버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해도 되냐 하시는 분들 지금 유명한 분들이 저희 구독자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찾아가기 힘들고 뭐하고 그러니까 인연을 끊고 사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제가 그러고 나서 일본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그 전에 일본 분들이 없었거든요.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 유튜버 그 다육이가 갑자기 본물 터지면서 나오면서 일본 분들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힘을 입어서 일본 분들도 많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일본 분들 요즘에 보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먼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 분들도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육이가 해마다 키우는 게 좀 달라요. 이게 기후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전 처음에 막 도테랑, 뭐 치아와 엔시스, 콜로라타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키우면 이름이 다르니까 좀 다르겠지 했는데 결국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넘게 키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름만 다르지 생김새는 똑같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국에는 그 올해 그 초보 때는 이름표를 안 달았어요. 이름표를 안 달고 이제 다육이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게 그 많으면 많을수록 이름이 잘 외워질까요? 초보 때 몇 개 안 됐을 때는 이름이 딱딱딱딱 외워지고 그때는 또 엑스플랜트 심포를 많이
해갖고 거진 그 다육이 신종도 그렇고 이름을 많이 외웠는데 이게 다육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 알던 이름도 사실 까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서 다육이 모르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콜로라타보다 도테랑 뭐 치아와 모모타로보다 예쁜 애들이 요 아이예요. 제가 처음에 많이 반해갖고, 이거를 그때는 그 농원들도 사실 다육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제 안 게 뭘 알았냐. 다육이 이름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농원도. 그래서 요 아이가 그때는 그냥 콜로라타로 나와갖고, 제가 이제 콜로라타를 시켰는데 요런 애가 와갖고 깜짝 놀랐어. 아, 나 왜 콜로라타 시켰는데 왜 이런 애가 왔지? 이게 보니까 얘는 그냥 콜로라타. 얘는 원종 콜로라타인데 그 원주인 그 제가 그때 들을 때는 3,000원 두고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원종인데 원종재료를 빼고 그냥 콜로라타를 판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얘 이름을 알고서 이제 원종 콜로라타를 데리고 왔는데 이 도테랑 키우는 것보다 얘네들이 훨씬 예뻐요. 색깔도 빨리 물이 들고 되게 좀 보라보라 하면서 붉은빛이 돌면서 예쁜 애가 원종 콜로라타. 얘네들이 저는 하영인 줄 알았어요. 요렇게 이제 로제트가 이제 꽃 모양, 이렇게 장미꽃 모양을 하는 애들을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해요. 에케베리아서 땅에 붙어 살면서 장미꽃 모양을 한 애들. 그리고 그래갖고 저는 창들은 에케베리아 속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들도 에케베리아 속. 걔네들도 꽃 모양을 하고 있죠. 근데 뭐가 붙냐? 창들한테는 아가보데이스가 붙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알았나 재작년에 알았나. 그래서 창들도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아가보데이스, 뾰족한 애들은 아가보데이스라고 얘기를 학명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요런 애들은 그냥 에케베리아 속, 뭐 원종 콜로라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교배가 되지 않고 그 본연의 그 유전적인 걸 가진 원조 아시죠? 그런 애들을 그냥 원종이라고 붙고 요런 애들은 다 교배종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도태랑 뭐 요런 애들도 교배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육이 세계란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원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원종은 제가 알기로는 1,000개 전후로 알고 있고 다 교배종으로 나오고 요즘에는 또 교배종이 되게 인기라 대세라 교배종이 볼물 터지듯이 되게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농원에서도 교배종을 개발하고 개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다육이는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되게 예쁘죠? 이렇게 보면 원종 콜로라타, 그냥 일반 콜로라타보다는 원종 콜로라타가 훨씬 예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냥 하영인 줄 알고 사계절 그냥 뭐 저희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잘 크니까 보기에도 너무 예쁘죠. 색깔이 진짜 이렇게 환상적으로 물이 드는 키우면서 너무 예쁘다 하는 그런 다육이가 원종 콜로라타예요. 그래서 물을 주기는 입장이 말캉말캉 뭐 이런 애들 보면 대부분 입장이 돌처럼 단단할 때 물을 주지 말라 그래요. 근데 물 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많이 단단해요. 이렇게 보면 얘는 이렇게 보면 주름도 보이고 확실히 달라 보이죠. 물고파 하는 게 입장이. 주름도 보이고 입장이 말랑말랑하고 원래 얘네들을 저는 여름에 하영인 줄 알고 키웠더니 책에 또 찾아보면 7, 8월에는 휴면을 하고 그 겨울에 생장형이라고 나와 있고 어디서는 또 여름 생장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여름 생장형이. 근데 사계절 무난하게 그냥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좋은데 이제 예쁜 색을 내려면 뭐든지 다육이는 짱짱하고 예쁜 색을 내려면요 햇볕이 가장 중요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둬야 예쁘게 색이 물 들고 온도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아무리 햇볕을 내려쪄도 물이 안 들죠. 근데 온도차가 10도 정도 나면 물이 들기 시작하고요. 15도가 이렇게 나게 되면요. 물이 진짜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물이 드는 게 다육이에요. 그래서 짱짱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웃자라지 않게 단단하게 짱짱하게 키우는 게 다육이는 가장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웃자라지 않게. 그러니까 웃자라지 않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햇볕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집 다육이가 예쁜 거는 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햇볕이 좋아서 그런 거다. 이제 그걸 초보 때는 많이 모르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예뻐요, 다육이는. 그 다음에 햇볕을 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그 집 햇볕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5시간 이상 햇볕이 들어오면 다육이가 예뻐집니다. 근데 4시간 밑으로 햇볕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흙을 좋은 걸 써도 뭐 환풍을 잘 생긴다 그래도 다육이가 웃자라요. 그러니까 생장점이 돌출되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키우려면요. 짱짱하게 키우는 거는 뭐 흙이 짱짱하게 키우는 것도 있긴 해요. 마사를 좀 많이 넣고 짱짱해지는데 가장 짱짱하고 예쁘게 키우는 거는요. 햇볕이 다육이를 예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대도 잘 어울리고 햇볕이 좋으면 자구도 잘 냅니다. 그리고 얼굴이 단단하게 건강하게 일단 예쁘게 커요. 그늘에서 키우면요. 이 조직이 무화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옅어지고 그러니까 예쁜 색도 안 내고 애들이 비실비실하게 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예쁘게 잘 키우려면 햇볕이 잘 드는 창가 그리고 통풍이 조금 잘 되는 곳에 두시면요. 얘네들이 예쁘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 원종하고 일반 차이는 얘네들이 교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로 그냥 요렇게 콜로라타로 교배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플로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예쁘죠. 다육이도 되게 예쁜데 너무 예쁘죠. 제가 알기로 요 아이도 뭐 콜로라타 아니면 모모타루 뭐 도테랑 요런 애들을 교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렇게 교배된 애들은요. 옛날에는 교배종이면 누구누구와 교배를 했어요 나왔는데 요즘에 신종들은 그게 없어요. 요즘에 신종들 이렇게 나오면 학명을 찾아보면 전혀 그 학명에 누구와 누구를 교배를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베란다에 다육이를 키워보니까요. 저희 집에 그냥 크는 애들은 사계절 무난하게 잘 크는 애들이에요. 사계절 무난하게 뭐 여름도 잘 나고 겨울도 잘 나고 그러니까 12월 24일까지 노숙을 했던 다육이들이라 그래서 저희 집 그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 되게 좀 강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 취약하지도 않고 추위에 뭐 취약하지도 않고 요런 콜로라타 뭐 원종 콜로라타 도테랑 엔시스 뭐 황홀한 연꽃 요런 애들은 키우는 게 다 똑같은데 제가 한여름에도 한 36도 넘는 거리대에서 내놓고 키웠는데 그때 이제 36도가 넘을 때는요 사실 좀 얘들이 많이 힘들어요. 다육이들이 왜 그러냐면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얘네들 습성이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온도가 뚝 온도 차이가 되게 많이 극과 극으로 나는 그런 곳에서 생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잘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일정하게 추위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추운 거는 매우 위험한 거고 또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더운 거는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온도차가 조금 있고 너무 이렇게 한여름 때압볕에는 내놓지 않고 베란다 안에다가 좀 선선한 곳에 둬야 애들이 좀 덜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좀 늦게 노숙을 나갔던 애인데 베란다 안에서 조금 여름을 보내고 늦게 나갔던 애는 쌩쌩한데 얘가 한여름에 좀 고생을 했어요. 거리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뭔가 비주얼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요게 지금 또 약도 치고 그랬고 약해도 있고 그랬는데 너무 뜨거울 때 한 33도가 넘을 때는요. 베란다 안이 좀 다육이들한테는 선선하게 해주는 게 좋을 수 있답니다. 원래 이게 다육이 문화는 우리나라보다 제가 일본이 먼저 다육이 문화는 거기가 좀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학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키우기는 제가 봤을 때 일본 책을 찾아보니까 일본 책에는 얘가 7, 8월에는 휴면한다고 나와 있어요. 7, 8월에는. 근데 제가 7, 8월에 거리대 내놓고 거진 애들 다 키우거든요. 저희 집 애들은. 근데 무난하게 약간 그 주인장의 노하우로 약간 그게 좀 바뀔 수 있다. 월동 온도는 대부분 에케베리아 속은 그 5도 이상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겨울에는 일정하게 춥잖아요.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종은 교배되지 않은 애를 원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지금 콜로라타 같은 경우 원종 콜로라타 색감이 복숭아빛으로 약간 보라보라하게 약간 핑크빛도 강하고 되게 예쁘게 물드는 제가 초보 때 좀 반했던 다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뭐 콜로라타 뭐 도테랑 치아와 요런 애들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훨씬 탁월하게 예쁘고 색도 빨리 내요. 그래서 요런 애가 있는데 아주 키울만한 그런 다육이죠. 그 멀로 파랑새
그런 라인보다 좀 더 예쁘게 물드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있죠. 요게 그냥 도테랑 뭐 치아와 뭐 요런 애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콜로라타 맨 처음에 그냥 원종 붙지 않는 콜로라타를 제가 입고자 하고 막 키우고 그랬을 때는 뭔가 좀 다르겠지 했는데 거진 비슷비슷해요. 입장이 조금 얇은 느낌은 있는데 거진 비슷비슷한데 요 아이도 제가 입고주로 해서 키웠다가 적시만 그 얼굴만 따로 심어서 있는데 요 아이도 물들면 콜로라타 도테랑 같은 애들도 햇볕에 달달 구우면요,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서 봤는데 시빨간 사과처럼 되게 예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도테랑 또 가격도 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도테랑이랑 콜로라타 뭐가 다를까 했는데 똑같아요.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같은 키우는 환경에서 그 다른 애가 약 쌍둥이가 있는데 약간 좀 다른 그 느낌이 좀 있지. 거진 비슷비슷하고 또 유전적인 그 모체 그 성향을 좀 따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합식한 다육인데 요게 치아와예요. 그러니까 콜로라타 치아와 도테랑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이름표를 분실을 하면 그 애가 그 애, 전혀 뭐 사실 그게 있잖아요. 그 애가 그 애 같은데 거기서 뭔가 다르겠지 찾는 거는 약간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것도 모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똑같다. 뭐 콜라라타, 도테랑, 치아와 모모타로 뭐 이런 애들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치아와 엔시스는 입장이 조금 넓다는데 도테랑도 넓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유통하는 과정도 그렇고 들어오는 과정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그 유전적인 얘의 특징, 그 모체의 특징에 따라 좀 약간 달리 보이는 것도 있는데 거진 뭐 도테랑, 콜로라타, 치아와 뭐 모모타로 요런 애들, 치아와 엔시스 요런 애들은 생김새가 너무 똑같아서 구분하기 힘들다. 이렇게. 그래서 원종 콜로라타, 그 파랑새, 멀로 요런 애들 좋아하는 애들은요,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원종 콜로라타도 그런 애들 진짜 그 멀로보다 좀 더 예뻐요. 얘가 어떻게 보면 더 예쁜데 햇볕에 좀 달달 굽고 키우기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순둥순둥 뭐 도테랑 콜로라타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7, 8월에 휴면하고 나머지는 생장형이라고 얘기하고 꽃은 제가 봤을 때 요 아이가 지금 자구를 단 게 여름에 다른 거죠. 한여름에. 그럼 자구를 여름에 달고 꽃대로 올린다는 거는 그때가 생장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계절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쉽다. 어차피 뭐 영하로 내려가고 그러면 밖에다 키우지는 않죠. 뒤로 오는데 얘도 영하 6도, 7도에 거리대 하우스에서 노숙을 신문지 덮고 뭐 비닐 덮고 무릎담 덮어서 노숙을 한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기는 난이도는 그냥 보통. 쉽 제가 봤을 땐 쉬운데 저는 분갈이하고 거진 내놓고 키우거든요. 내놓고 키우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뭐 콜로라타, 도테랑, 뭐 치아와 요런 애들 비주얼인데 얘가 입장이 좀 도톰해요. 도톰하고 입장이 좀 넓죠.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콜로라타 그런 계열이죠. 요런 애들 이렇게 있는데 요런 애들이 제 생각에는 교배종, 뭐 콜로라타, 도테랑 요런 애들 교배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은 15일에 그 평균적인 게 다육이는 15일에 한 번씩 물을 주라고 얘기해요. 너무 또 굶으면 얼굴이 못생겨지고 또 물을 너무 듬뿍 주면 애들이 웃자라고 하니까 15일 전후로 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입장을 봤을 때 주름이 생겼거나 입장에 힘이 없어 보이고 말캉거린다. 그럴 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장마철에는 무조건 다육이들은 다 단수를 하시고 1월 달에도 너무 춥기 때문에 단수를 하시는 게 냉해를 입지 않고 다육이 키우는 데는 기본 팁이 있어요. 그 장마철 단수, 1월달 단수, 그러고 월동 온도는 5도 이상 요렇게 요거 기본만 알고 있으면요. 웬만한 그 두돌레아송 빼고 요렇게 이제 꽃같이 생긴 애들은 거진 키우는 게 비슷비슷하고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은 조심, 장마철 단수 뭐 요렇게만 알고만 계시면 다육이 키우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우고 통풍이 돼야 되고 이렇게
뭐 통풍을 하루에 두세 번만 시켜줘도 괜찮고요. 겨울에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너무 영하로 내려갈 때는 오히려 통풍은 잘못하면 또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영하로 내려갈 때는 환기를 안 시켜도 얘네들이 잘 있습니다. 여름보다는.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애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성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추운데 환기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전 초보 때는 거진 환기를 겨울에는 뭐 2, 3일 안 시킨 적도 있고, 그래도 애들은 무사하게 잘 커요. 그러니까 너무 환기에 겨울에 목적을 달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환기를 꼭 시켜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꼭 안 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